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측이 잔금을 내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세대를 공매 처분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입주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베리어 프리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분양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면서 대구 아파트의 미입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공사 측이 미입주 세대를 공매로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입주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246세대 가운데 60여 세대가 아직 빈집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고금리 정책으로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잔금을 구하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 측은 입주자를 통해 미입주 세대 가운데 39세대를 우선 공매로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행사든 시공사든 우리가 좀 보증이라도 서서 어떻게 대책을 풀어보자는 어떠한 강구를 해야지 그냥 내 돈만 받고 나만 살겠다는 그런 행위는 하나의 대기업의 행포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세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가 약속돼 있던 일부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제 지문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꾸 해달라, 설치 좀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시행사 쪽에서 알아봐라. 시행사가 해줄 문제인데 왜 우리 못하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많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시공사 측이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미입주 세대를 공매 처분할 경우 이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측은 공매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피해가 크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서대로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미입주 사태는 비단 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전세 사기로 고통을 호소하던 한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전세 사기는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시효가 2년 더 늘어나긴 했지만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8,400만 원.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한 곳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대구 동성로에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무책임한 제도, 느린 행정, 외면하는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뒤로도 전세 사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또다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무려 200억 원대 전세 사기도 일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2년 더 연장됐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이달 말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자를 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음 달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주의를 할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앞선 사례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게 우선이지, 그 조항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가 언제까지는 피해자고 언제까지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나눠버리면 향후에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총 2만 9천여 명, 무려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덕 문화전당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베리어 프리 전시를 엽니다. 몸과 마음의 장애를 예술 활동으로 극복한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품을 연상케 하는 작품도 소개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왼손을 잃은 이왕희 작가. 장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던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예술 활동이었습니다. 작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 작업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 예술적 경험을 치유의 조각전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희망과 소망, 그리고 또 상처받은 거에서 치유, 새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고 고개를 들고 새떼 전체가 어느 한 곳을 보고 있을 때 뭔가 소망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대덕문화전당이 가정의 달을 맞아 몸과 마음의 장애를 예술 활동으로 극복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베리어 프리 전시를 엽니다. 이번 기획전에선 이왕희 작가의 조각전과 함께 서양화 김상용, 한국화 홍원기 작가 2인전, 전람회의 그림 프롬나드전이 17일까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김상용 작가는 콘테, 목탄, 먹, 과수, 수채물감 등 다양한 재료로 풍경과 인물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한 서양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홍원기 작가는 꽃과 잠자리, 나비 등을 소재로 활달한 발목법, 콜라주의 기법 등을 사용해 생명의 영원함, 삶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10m에 이르는 긴 캔버스에 패브릭 물감으로 화려하게 그려진 드넓은 꽃밭. 장미숙 작가가 어버이날을 기념해 1년 동안 준비한 작품 어머니의 꽃밭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쓰다듬어 치유해주는 어머니의 넓은 품을 연상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머니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어버이날이 되면은 느껴져서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고자 1년 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꽃밭이라는 그 꽃밭에 대한 마음이 이제 보시는 분도 같이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예술의 힘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김민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1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3개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르면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렇게 이래 돼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이래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심정지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응급처치입니다. 이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인천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목 선착장으로 가는 여객선 안, 남성 1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행히 여객선에 우연히 함께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긴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 심정지 환자 발생 직후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구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주택가 편의점에 설치했습니다.
이곳 편의점을 찾는 누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열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서구 관내에서만 11곳이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최종 4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노년층이 많고 병원과의 접근성이 어려운 원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각보다 119 출동도 잦았고 이 동네에는 하나 설치하면 응급 상황에 물론 사용을 안 하면 좋은데 급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공공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있어 심야 시간엔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접근성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4개소에 설치하게 되면서 심야 시간대 또 이렇게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올해를 시작으로 24시간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한 특별 전시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후 외교의 문을 열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절단의 활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시작을 기록한 대일외교 공적 기록들. 임진왜란 후 10년 만에 외교의 문을 두드린 조선통신사의 활동입니다.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파견돼 통신사로 떠나지만 나라의 충성심을 전하고 이들의 고민도 기록했습니다. 외교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문화와 국가 교류에 앞장선 통신사는 국교 재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유지에 앞장서는 교훈으로 남습니다. 이런 통신사라는 게 외교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 외교가 개인 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화 교류로 이루어지고 또 국가 쪽의 역할이 개인의 교류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신사가 특히 지금 한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에서 에도까지 왕복 4,600km, 1만 리에 이르는 대장정. 조선통신사는 한일 관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였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이 새겨진 도자기 등 민중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예술 유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동포 사학자 고 신기수 선생이 생전에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신기수 컬렉션 140점 중 30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흩어진 통신사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만큼 외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더해줍니다. 父はこのように言っていたんです。20世紀というのは非常に戦争に明け暮れた世紀でした。しかしそこから少し遡ってみると日本と韓国、昔の朝鮮は非常に仲のいい時代がその10倍もあったという事実はやはり世界中で今戦争が起きているこの時にもう一度それを振り返ってみ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 조선시대 통신사 외교 활동에 대한 유물 특별 전시회에는 총 128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신사의 문화교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6월 29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남구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1차 모집을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다음 달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5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남구 거주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구청이 공평 내거리에서 봉산 6거리까지 600m 구간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중구청은 이 일대 가로수가 뿌리를 제대로 내릴 공간을 찾지 못해 인도 경계서까지 무너뜨리는 등 생육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양버즘 나무 81그루를 자연재해에 강한 은행나무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이 구간의 가로수 300여 그루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일부 가로수에 바꿔 심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의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증가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생아 수 평균 증가율은 18%로 전국 평균 10.2%, 대구시 평균 17.4%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들어 평균 증가율은 20.8%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3%포인트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달서구는 실질적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인구 증가가 이 출산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구청은 지역 17개 초등학교에 지역학교제 2종을 배부했습니다. 이 교재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5월의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이 기념탑은 1942년 대구상고 학생들이 조직한 항일단체인 태극단을 기념합니다. 태극단의 회원 10명은 일제에 의해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이만홍 3대를 활용한 스마트폰 테마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테마는 배경화면, 아이콘, 애플리케이션 UI 등 스마트폰 전반의 디자인에 이만홍 3대의 특색을 반영해 구성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테마를 통해 이만홍 3대의 매력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은 조부모 손자녀 행복체험데이 프로그램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과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세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 70가족을 모집하며 신청은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